이번 주말, 대한민국은 마치 동남아시아 한복판에 떨어진 듯한 기이한 날씨에 휩싸이게 됩니다. 일요일에는 남부지방부터 국지성 폭우가 퍼붓고 월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충청을 강타하는 정통 장맛비급 폭우가 예고돼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비가 아닙니다. 왜 이런 날씨가 오는 걸까? 중국 산둥반도 인근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한반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기압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을 돌리면서 남쪽에 자리 잡은 북태평양 고기압과 맞물려 뜨겁고 습한 공기를 한반도 남쪽으로 밀어 올립니다. 그 결과 일요일 남부지방은 찜통 플러스 폭우라는 최악의 조합이 만들어지며 체감은 거의 동남아시아 휴양지를 연상케 하는 습하고 무거운 날씨가 될 전망입니다. 일요일 밤 이후, 저기압은 남선풍을 타고 중부지방으로 북상합니다. 이때부터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뜨거운 남쪽 공기와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수도권, 강원, 충청에는 장대비급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월요일 오후, 비구름이 지나가며 차가운 공기가 서서히 내려오지만 이 과정에서도 짧고 굵은 폭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말과 월요일, 대한민국은 단순한 비가 아닌 열대성 폭우 쇼크를 경험하게 될지 모릅니다. 남부는 동남아식 무더위 플러스 스콜, 중부는 폭우 직격탄. 기상위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폭우, 태풍, 가을 한파, 9월 첫 주 한국 날씨 대격변 시나리오. 한국의 하늘이 숨가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 폭우, 태풍, 한파급 찬 공기가 차례로 덮쳐오며 계절의 전환을 강제로 앞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화요일, 남부까지 폭우 확장. 월요일 수도권을 휩쓴 집중호우는 화요일 찬 공기와 함께 남부지방까지 내려갑니다. 일요일과는 달리 화요일의 비는 훨씬 선명한 변화의 신호입니다. 뜨겁고 습했던 공기를 밀어내는 차가운 대륙성 공기가 함께 내려오기 때문이죠. 이로써 월요일 밤 토 새벽 사이 전국을 괴롭히던 열대야 지옥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 9월 3일 이후 태풍 페이파 주목. 시선은 곧 남쪽 바다로 향합니다. 관부근에서 열대 폭풍이 발달하고 있으며 미국 GFS와 유럽 ECMWF 모두 이 시스템이 곧 제15호 태풍 페이파로 격상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일본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지만 태풍이 정체하거나 급격히 강해질 경우 한반도를 향한 변수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태풍 북상 전면에서는 뜨거운 공기가 밀려와 기온이 다시 반짝 오르지만 태풍이 일본에 상륙하면 차가운 폭풍이 내려와 기온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9월 5일에서 6일, 계절의 문턱을 여는 비. 9월 5일 오후 또 한 차례 거대한 비구름대가 몰려옵니다. 이번에는 단순 저기압이 아닌 종관 저기압, 즉 대규모 대륙성 저기압이 한반도를 덮치며 폭우를 쏟아낼 전망입니다. 6일 비가 그치고 나면 드디어 대륙에서 본격적인 찬 공기가 남하합니다. 이때부터는 바람에서도 가을 냄새가 느껴질 정도로 계절이 확 바뀌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9월 2일 3일 전국 폭우와 열대야 해소, 9월 3일 4일 태풍 페이파 북상 여부 최대 변수, 9월 5일에서 6일 종관저기압 플러스 대규모 한기 남아 가을 초입에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단순한 날씨 예보가 아니라 여름과 가을이 충돌하는 대격변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태풍이 오든 안 오든 이번 주 한반도는 가을 폭탄 맞는다. 이제 변수 하나가 남았습니다. 바로 태풍입니다. 태풍이 북상해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주든 일본 쪽으로 비껴나가든 결론은 같습니다. 태풍의 후면부에서 내려오는 강력한 찬 공기와 북쪽에 대기하고 있던 한기의 꼬리까지 밀려들어오면서 한반도의 하늘은 단숨에 여름에서 가을로 전환할 것입니다. 올여름 정말 지독했습니다. 끝없는 폭염, 열대야, 폭우, 스콜성 소나기까지 국민 모두가 날씨와 전쟁을 치른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뜨거운 싸움에 막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곧 가을 냄새가 묻어나는 서늘한 바람이 전국을 스쳐갈 것입니다. 다만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태풍의 진로에 따라 찬 공기의 유입 시점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뜨거웠던 한반도, 태풍과 함께 서늘한 계절로. 이제 여러분, 올여름을 버텨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만 태풍이 한반도로 방향을 틀 경우 폭우, 강풍, 해일 같은 돌발 피해 가능성은 끝까지 열려 있습니다. 가을의 시작을 반가워하기 전에 마지막 변수인 태풍을 예의주시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안도와 긴장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비와 찬 공기 유입으로 올여름의 무더위가 드디어 꺾일 것이라는 희망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태풍이라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우리 머리 위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만약 태풍이 일본으로 향한다면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피해는 피할 수 있지만 태풍이 몰고 오는 막대한 수증기와 뜨거운 공기로 인해 다시 한번 폭우성 스콜이나 일시적인 기온 급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태풍이 진로를 틀어 한반도로 접근한다면 이 경우는 단순한 날씨 변동을 넘어 재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폭우, 강풍, 해일, 농작물 피해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며 이미 지쳐있는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충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어떻든 태풍이 지나가면 결국 찬 공기의 남하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계절의 흐름이 바뀌는 결정적 신호입니다. 곧 한반도는 본격적인 가을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곧 푹푹 찌던 열대야는 사라지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공기가 스며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을의 문턱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폭풍호와 태풍의 위협을 지나야만 도착할 수 있는 문입니다. 따라서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는 단순한 일기예보가 아니라 생존 가이드라 할 수 있습니다. 외출 시 돌발성 폭우와 강풍에 대비해 작은 우산 하나라도 꼭 챙기셔야 하고, 농어촌 지역은 태풍 대비 안전점검을 서둘러야 하며 무엇보다도 기상청의 긴급 속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름이 끝나가는 이 순간 마지막으로 찾아올 수 있는 자연의 역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곧 찾아올 가을바람은 달콤할 수 있지만 그 직전까지는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9월 7일 토요일, 9월 8일 일요일, 불안정한 대기, 변덕스러운 폭우. 6일 비구름이 몰러간 뒤 하늘은 잠시 맑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짧은 숨고르기에 불과합니다. 7일부터는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잔열이 충돌하면서 대기가 극도로 불안정해지고 전국 곳곳에서 게릴라성 소나기와 돌풍, 천둥 번개가 번갈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남 내륙과 강원 산지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국지성 폭우 가능성이 있으며 이 시기 교통 혼잡과 산사태 위험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9월 8일 일요일, 9월 9일 월요일, 태풍 변수 최대 고비. 이 시점은 태풍 페이파의 진로와 세력에 따라 대한민국 날씨가 완전히 달라지는 분수령입니다. 시나리오 A, 일본 상륙. 한반도는 태풍 직접 피해는 피하지만 태풍 전면부의 수증기와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어 서울 낮 기온 33에서 34도 제반 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짧은 폭염이 찾아오는 것이죠. 시나리오 B, 한반도 접근. 최악의 경우 8일, 9일 사이 남해안 또는 동해안 직격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폭우 플러스 해일 플러스 강풍, 3중 재난이 현실화될 수 있으며 특히 부산, 울산, 포항 등 동남권 도시는 직접 타격이 예상됩니다. 9월 9일 밤 10일 화요일, 본격적인 가을 입성. 태풍이 지나가든 비껴가든 결국 뒤따라오는 것은 대륙 한기입니다. 9일 밤부터 북서풍이 강하게 불어오면서 전국 기온은 급락합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17에서 18도, 강원 내륙은 15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체감상 초가을 추위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간 한반도를 괴롭히던 열대야는 완전히 사라지고 긴 여름의 끝이 드디어 닫히는 순간입니다. 종합 경고. 이번 9월 첫 열흘은 단순한 계절 교체가 아닙니다. 폭염, 폭우, 태풍, 한파라는 상상하기 힘든 극단적 시나리오가 일주일 여지간의 시간 안에 압축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기후위기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앞으로도 이런 날씨 급변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상기후는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 일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남은 기간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폭우 벼락 습격, 전국이 동남아 열대성 폭풍 쇼크에 빠진다. 오늘 밤 한국 하늘은 평범한 여름밤이 아니라 격렬한 폭풍의 무대입니다. 이미 전국 곳곳이 비구름이 몰려들고 있고 늦은 밤부터는 본격적인 천둥번개 동반 폭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단순한 비가 아니라 마치 동남아시아 우기 속으로 빨려 들어간 듯한 습기 폭탄이 한반도를 덮치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 수도권. 오늘 밤 늦게부터 내일 아침까지 굵은 비줄기와 벼락이 동반되며 곳에 따라 시간당 30mm 이상의 국지성 폭우가 퍼부을 수 있습니다. 출근길 도로 침수, 교통 혼잡은 이미 예약된 시나리오처럼 보입니다. 우산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날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산 영남 해안. 부산을 비롯한 남해안 지역은 이미 뜨거운 바다 수증기를 머금은 구름대가 강하게 발달 중입니다.
오늘 밤에는 국지성 돌풍, 벼락이 동반되며 내일 아침 출근길 역시 비바람이 몰아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예상됩니다. 항만 어업 종사자들은 반드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강원 충청 내륙. 내일 아침까지 산관 내역 지역은 짙은 구름과 함께 집중호우, 돌풍, 낙엽라는 삼중고가 덮칩니다. 좁은 골짜기와 산지 주변은 산사태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비의 본질. 이번 폭우는 단순한 여름 소나기가 아닙니다. 중국 산동반도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동쪽으로 밀려오고 남쪽 북태평양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밀어올리면서 결국 한반도 상공에서 뜨거운 남풍과 차가운 북풍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결과는 단 하나, 동남아 우기식 폭우 플러스 열대성 스콜이 한반도에 자연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이후 비가 지나간 뒤 찬 공기가 한 발 더 내려오면서 이번 주 내내 이어지던 열대 악몽이 드디어 꺾일 전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남쪽 바다에선 제15호 태풍 페이파의 전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풍이 일본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지만 만약 경로를 틀면 한반도도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밤 전국 곳곳 폭우 플러스 벼락 플러스 습기 폭탄, 내일 아침 수도권 충청 강원 출근길 교통 대란 가능성, 이후 열대야 해소 그러나 태풍 변수 대기. 한마디로 이번 주는 단순한 날씨 변화가 아니라 폭우, 태풍, 한파라는 충격 시나리오의 서막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달력은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장을 넘기며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은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한 듯 7월 한복판에 있는 듯한 막바지 무더위가 끈질기게 버티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일까요? 어째서 하늘은 자연에 섭리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이번 주 우리는 하늘에서 펼쳐지는 한편의 흥미진진한 힘겨루기를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한쪽은 우리의 여름을 지배해온 거대한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다른 한쪽은 남쪽에서 바다의 에너지를 품고 조용히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태풍의 싹입니다. 이 대결이 9월 초 우리의 날씨를 결정할 것입니다. 과연 이 무더위는 물러날까요? 이글거리는 더위를 씻어낼 비가 내릴까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새로운 태풍이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고기압을 뜨겁고 습한 공기로 가득 찬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바로 그 벽의 가장자리에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간간히 작은 구름들이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고기압의 강한 공기 흐름에 밀려 이내 흩어지고 그 사이로 여름의 강렬한 햇살이 다시 땅으로 내리쬐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자리에 있는 동안 일본은 이 고기압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때문에 8월 말에도 불구하고 일본 곳곳에서는 40도를 넘는 기록적인 폭염이 속출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더위는 고기압의 세력이 아직 전혀 약해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역시 포항이 38도까지 오르는 등 결코 만만치 않은 더위를 겪었습니다. 한편 남쪽에서는 베트남 앞바다에서 발생했던 제14호 태풍 난카가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많은 기대를 안고 태어났지만 육지에 상륙한 뒤 따뜻한 바다로부터의 에너지 공급이 끊기자 급격히 약화되어 열대 저압부로 변한 뒤 소멸했습니다. 태풍이 발생한 지 불과 18시간 만의 일입니다. 하지만 난카의 소멸이 바다가 평온해졌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새로운 싹이 나타났습니다. 이 싹은 열대 요란 95W로 명명되었습니다. 이번 주 이 95W는 점차 발달하여 열대 조합부나 혹은 태풍이 되어 북쪽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대 요란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조금은 어렵게 들리는 용어입니다. 쉽게 말해 특별 감시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상학자들이 소용돌이 조짐을 보이며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는 구름 덩어리를 발견하면 관측의 편의를 위해 이를 열대 요란으로 지정합니다.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군 종합태풍경보센터가 이 지정을 담당합니다. 미군은 이를 인베스트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인베스티게이션 에어리어 조사구역의 줄임말입니다. 이 열대 요란에는 90번부터 99번까지의 번호가 붙고 뒤에 붙는 W는 서태평양, 웨스트를 의미합니다. 이제 마치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위성 연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태평양 위로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른 영역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이 고기압은 거대한 바람기비처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뜨겁고 습한 공기를 사방으로 퍼뜨립니다.
그 북쪽으로는 전선에 동반된 구름들이 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이어지고 있고 남쪽 가장자리에서는 동풍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바로 이 동풍의 흐름 속에서 작은 공기의 소용돌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95W도 바로 그런 소용돌이 중 하나입니다. 구름들이 점차 뚜렷한 중심을 모여들며 소용돌이 치기 시작하면 열대요라는 열대 저압부로 발달합니다. 그리고 최대 풍속이 초속 17.2m를 넘어서면 태풍 난카가 그랬던 것처럼 정식으로 이름을 부여받고 태풍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을 돌이켜보겠습니다. 8월 30일 토요일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은 포항시 기기에서 기록된 38도였습니다.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었습니다. 8월 31일 일요일에는 밤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의 최저 기온이 28.1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나타났다는 의미로 많은 분들이 무더위와 습기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셨을 겁니다. 늦은 여름 더위가 참으로 끈질깁니다. 한라산과 강원도 산지를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오늘 오후부터 곳곳에 비 소식이 있어 이 비가 더위를 조금이나마 식혀지고 폭염특보도 점차 해제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8월 31일 일요일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이 서쪽에서 우리나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남쪽에서는 수증기를 가득 머금은 매우 습하고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두 요소가 만나면서 우리나라 대기는 수증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9월 1일 월요일, 어느덧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저기압은 도매 북부 해상으로 이동했지만 그 뒤에 길게 늘어선 비구름대가 여전히 우리나라에 걸쳐 있어 곳곳에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9월 2일 화요일, 저기압은 멀리 쿠릴열도 부근까지 이동했습니다. 저기압에서 뻗어나온 전선은 여러 조각으로 끊어진 채 남아 있습니다. 이 비구름대의 일부가 여전히 남해안과 제주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 일본 남쪽을 보시죠. 둥근 등압선을 가진 저기압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바로 955W입니다. 아직 열대저압부나 태풍이 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동안 맹위를 떨치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마침내 세력이 약해지며 동쪽으로 물러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문이 열리면서 955W가 북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앙상블 모델들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GFS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955W가 북쪽으로 곧장 올라오다가 북위 30도 부근에서 갑자기 북동쪽으로 방향을 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시나리오가 일본 남쪽 해상을 따라 이동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럽의 EPS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더 단순한 경로를 보여줍니다. 이 검은 선이 평균 예측 경로인데 역시 북쪽으로 직진하다가 북위 30도 부근에서 거의 직각으로 꺾여 동쪽으로 이동하며 일본 해안을 따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GFS 수치 모델을 보겠습니다. 이 모델 역시 비슷한 위치에 뚜렷한 등압선을 가진 저기압을 보여줍니다. 만약 중심기압이 900헥토파스칼 이하로 떨어진다면 강력한 태풍이 되겠지만 아직은 단정하기 이릅니다. 주목할 점은 북쪽의 전선이 여전히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풍과 전선이 만나면 매우 큰 비를 뿌리는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어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시나리오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주 북태평양 고기압은 점차 물러날 것입니다. 태풍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저기압에게 북쪽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정체전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선은 하늘의 강과 같고 태풍은 하늘의 호수와 같습니다. 호수의 물은 강, 즉 전선을 따라 흘러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태풍이 전선 시스템에 흡수되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일본에 큰 비를 뿌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다른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비교적 맑고 건조한 날씨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955W가 태풍으로 발달한다면 올해 제15호 태풍 페이파가 됩니다. 페이파는 마카오가 제출한 이름으로 아기를 닮은 관상용 대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 뒤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는 와메이라는 이름의 태풍이 있었는데 와메이는 너무나 이례적인 기록들을 남긴 탓에 태풍 이름 목록에서 영구 제명됐습니다. 때는 2001년 11월 27일 발생한 태풍 와메이는 역사상 가장 적도에 가깝게 발생한 태풍으로 기록되었으며 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싱가포르에 상륙한 것입니다. 건축 역사상 싱가포르에 태풍이 상륙한 적인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전례 없는 이 사건을 일으켰다는 이유만으로 와메이라는 이름은 퇴출됐습니다.
아시아 지역 140개 태풍 이름 중 최초로 제명된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와메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를 휩쓸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을 관통한 뒤 태풍은 약화되어 소멸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잔해가 인도양으로 넘어가 그곳에서 기적적으로 다시 부활해서 새로운 사이클론이 되었습니다. 두 개의 다른 대양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태풍이었던 셈입니다. 실로 매우 진귀한 기록입니다. 와메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연은 항상 예측 불가능한 놀라움을 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가오는 한 주, 우리는 평온한 가을의 시작을 맞이하게 될까요? 아니면 기상무대 위에서 또 다른 예측 불허의 암벽을 만나게 될까요? 우리 함께 지켜보시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